자, 올해 11월까지 K푸드의 수출액이 90억 달러를 넘으면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K푸드 열풍에 이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K푸드 업계가 트럼프 장벽, 관세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 어떤 전략으로 대비해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 범송공자 장우진님 그리고 위인베스트의 김진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만 대표님은 처음 네.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주로 이제 투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나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도 보고 이제 매크로도 보고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는 이제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투자 쪽에서 가장 본인이 자신 있는 부분은? 지금은 일단은 매크로 쪽도 잘 다루는 편이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한국 시장까지 연결하는 그 과정을 그래 좀 잘 다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좀 핫하겠네요. 그럼.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K푸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무엇보다 요즘 한류 하면은 K푸드가 해외에서 가장 크게 또 많이 유명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유명한지 그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화장품이랑 비슷한 이제 K 컬처라고 좀 크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화장품이랑 그다음에 음식료 쪽이 24년도 6월부터 해서 고가를 형성하고 지금 쭉 빠지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멀티플이라 그러죠. 성장성이 좀 훼손돼서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태까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수출입 데이터 혹은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푸드 쪽 그다음에 화장품 쪽 지금 일단 푸드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다 괜찮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성장성이 훼손됐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주가는 각계 전투 즉 개별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틱톡이나 이제 유튜브 같은 채널을 보시게 되면 요즘 이제 브랜드가 이제 나오게 됐었을 때 네. 이쪽으로 홍보를 먼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회수가 막 많이 나오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먼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그 관련돼서 새로 이제 수출입 데이터들이 좀 업데이트 됐었을 때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K푸드로 대표되는 이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막 엄청 이제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니라 틱톡이나 유튜브 쪽에서 이제 챌린지 있죠. 그 챌린지 쪽을 이제 계속적으로 매운 음식을 먹는 걸 보여주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기몰이를 하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까라는 네. 하는 이제 그런 관점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굉장히 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조금 반대로 가는 이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농심과 삼양식품 같은 이제 라면을 판매하고 기업이지만 주가가 굉장히 다릅니다. 삼양식품은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농심은 빠졌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공장에 대한 증서 지금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삼양식품의 데이터를 보시기에는 정말 가파르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설을 한다. 즉 미래에 대한 멀티플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식료품 갖고 계시면 나 분명히 K컬처, K푸드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가진 종목들은 안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증설을 하지 않거나 혹은 단발적인 이슈로 올라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계 전투 즉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가다 다 같은 종목과 섹터라고 해서 다 같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음식료들 사이에서도 오르는 종목들만 또 오를 가능성이 크니까요. 근데 무엇보다도요, 저희가 좀 뭐 김밥도 잘 나가고 라면도 잘 팔린다라고 했는데 해외 사람들이 한국의 라면을 먹고 눈물까지 흘리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너무 매워서 온 거 아니에요? 아니 감동을 받아서. 한번 감동받아서 보여주시면 옵니까? 저 이거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었는데 네.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요 화면만 하나 보여주시면요. 저거 봐요. 애기 표정이 지금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기 종이 박스에 선물을 받았는데 처음엔 이게 뭔지 하고 열어봤는데 이 표정 손 딱 넣은 표정 보이시죠? 네. 요게 지금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가 들어있는 네. 겁니다. 그걸 딱 보자마자 이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만큼 주작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로 이 영상 보면 네. 주작이라고 하긴 아이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 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만큼 해외에서 이제 국내 음식들에 대한 관심은 정말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데이터가 좀 궁금했어요. 저 11월까지 정말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좀 봤는데 농식품 수출 전년 동기 데이터를 보았을 때 8.1%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푸드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90억 5천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고 라면만 좋아진 건 아니에요. 라면은 10억 달러를 최초로 돌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가 증가했는데 라면이 한 10%가 조금 넘는 수준인 거고 네. 이외에 과자나 음료 같은 경우도 6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K푸드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특이한 건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김치는 해외에서 굉장히 배척받는 음식이었거든요. 냄새가 난다고 하고 그다음에 마늘 냄새 난다고 굉장히 싫었던 음식인데 이 김치 자체도 미국이나 유럽의 유통 매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생각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K컬처 확산의 어떤 기본적인 배경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김만 먹어도 되게 야만인 취급했어요. 아 그렇죠. 왜 종이를 먹냐고. 네, 김밥, 김 이런 뭐 그 까만 거 뭐냐고 되게 더럽다고 아 그렇죠. 막 그랬었었죠. 근데 그게 김이 또 약간 그런 게 있긴 하죠. 또 이빨에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그게 좀 이질감이 있다고는 하는데 계속 먹다 보면 맛있으니까 먹게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김치도 마늘 냄새 때문에 못 먹다가도 계속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먹다 보니까 맛있네 하고 맛을 찾아가는 그런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같은 라면, 같은 식품주라고 하더라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제로 라면 사이에서도 불닭만 그렇게 잘 나가고 다른 라면들은 판매량이 그냥 그런가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라면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마트 가시면 아시겠지만 라면 종류가 몇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취사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좀 퍼지게 됐죠. 단순히 이제 한 라면만 계속적으로 먹으시는 분보다는 이 라면 먹고 저 라면 먹고 이제 다 좀 여러 가지를 좀 돌려서 먹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원탑이죠. 제일 이제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불닭볶음면 먹고 그다음에 뭐 이제 까르보 불닭 먹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게 R&D가 이쪽으로 좀 연결이 돼가지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불닭볶음면에서 한 번 매출이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매출이 되는 즉 한 번만 아예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희소성이라는 가치 혹은 이제 조금 이제 수요가 몰린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삼양식품만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조금 차별화 정책이 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개발을 하는데 이게 또 계속적으로 다른 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까르보 이제 불닭 다른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 다 잘 팔립니다. 이게 매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다 유튜버들도 많이 다루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렇게 차별화된 전략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가 막 퍼져나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한국의 K 콘텐츠 이 부분이 영향이 크겠죠? 아무래도 크다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도 별그대가 계속 전지현 배우랑 김수현 배우가 나왔던 별그대 제목 정확하게 별에서 온 그대. 네. 별에서 온 맞아요, 그대. 맞아요. 네. 그게 성공하면서 치맥 열풍이 엄청나게 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뭔가를 소비하는 그 모습 자체를 선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들을 소비하게 되는 그런 거를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 보면 한국의 영화나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글로벌리 소비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특히나 이제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것들을 그렇게 재밌게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라면을 소비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옆에 이제 일본 분들이 앉으셨더라고요. 근데 책을 보는데 라면을 공부하고 있어요. 네. 네,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뭐 짜파게티나 신라면 이런 컵라면 이런 봉지라면들을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서울에 관광 상품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네. 뭐 경복궁이나 이런 거 보고 나면 더 이상 볼 게 없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다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문화 자체를 계속해서 나도 향유하고 싶다라는 형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화의 대표적인 것들이 K-뷰티라든가 K-컬처 속에서도 K-푸드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 보여주시면 저는 이게 이제 한국의 문화에 또 다른 어떤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네. 있는데 흑백 요리사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글로벌리 성공을 거뒀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한식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을 다 다루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한식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재료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즐길 수 있을 만한 식당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한국의 식재료를 보여줬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에드워드 리가 이제 준결승에 나와서 선보인 두부 요리예요. 네. 근데 이 두부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한국적이잖아요. 한국적인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 지금 보면 7가지 음식을 선보였는데 이게 네. 전체부터 해서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소화한 음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음식 재료가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한국의 음식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고 뭔가 재미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는 그 자국 내에서 한국의 음식 문화들을 좀 더 소비할 수 있게끔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도 좀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컨텐츠를 보다가 네. 거기서 직접 클릭을 하면은 바로 상품으로 이동해서 바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걸로도 많이 커넥션이 좀 있다고 합니다. 흑백 요리사. 근데 식품주 하면 약간 관세 부담이 아무래도 최근에 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투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약간 미국에 공장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관세에 있어서 리스크가 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근데 일단 관세 리스크도 있고 원달러 환율 이제 리스크도 좀 있는데 일단은 원달러 지금 1,400원 넘어서 지금 1,450원까지 한번 근접해서 갔다 온 이제 이력이 있는데 일단은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원자재를 수입할 때 네. 달러 가격이 비싸게 되면 이제 결제 대금을 달러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식품 관련주들이 비슷한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수출을 또 하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되긴 하지만 또 내수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싼 가격에 달러를 주고 이제 사와서 가공을 해서 원으로 팔게 되면은 네. 창조 경제가 아니라 창조 손해를 이제 그러네요. 입힐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단 원달러 환율에 피해도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집권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런 이제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업종에 대해서는 관세를 크게 물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국내 업체들 또한 좀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쪽에 공장을 짓고 있고 삼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과 유럽에 좀 공장을 지음으로써 어느 정도 관세를 피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5년에 집권을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산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공장을 짓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쳐줘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공장의 완공 연도가 언제인지 따라서 조금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양에 계속 신공장을 짓고 있는데 네. 이게 공장 가동이 2025년도 6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이 부분들이 6개월 정도 선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제2제당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안 좋은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공장 완공 시기에서 1년에서 6개월 정도 내에 한번 지켜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한 번 정도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식품주라고 해서 다 오르고 다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즉 잘 나가는 식품주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장을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또 인력이 들어가고 막 이런 부가적인 데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들어간다고 해서 캐파를 늘린다고 해도 그만큼 사주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객사까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까지 CJ 제일제당이나 삼양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죠. 한 네.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룸이 굉장히 큰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아까 불닭볶음면 설명드린 것처럼 사이클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오늘 이거 라면을 먹는다고 해서 내일 안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산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소비재 같은 경우에 사이클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확보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공장을 투자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인력도 너무 비싸고요. 원자재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공장을 짓는데 소요되는 이제 비용과 너무나 크긴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제외를 하고라도 투자를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제 공장을 짓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공장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스크는 이때 하이 리스크까지는 아니고 이제 조금의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리턴 값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투자의 포인트는 아마 딱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도 내년에도 우리 K 음식들이 이런 관세에 대한 부담까지 다 딛고 이겨내서 지금만큼 해외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하시나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관세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사실은 뭐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 경쟁 때문에
우리 제품의 판매가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제품이 팔리는 이유가 가격이 싸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 제품들을 선호하는 게 저는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조금 비싸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음식,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그 수요 증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컨텐츠의 인기가 지금 급격하게 식을 거냐?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뭐 BTS를 기반으로 해서 K 엔터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드라마도 뭐 지금 오징어 게임 2 앞두고 있고 그다음 드라마나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흑백 요리사 이런 것들이 한국의 예능,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가 계속해서 확단되는 것들이 당장 내년에 금방 끝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K푸드의 판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그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격이 약간 저항이 생긴다 그러면 그 속도가 약간 줄어들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국의 음식들이 글로벌리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웰빙 음식으로 취급이 네. 되고 있죠. 그러면서 김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웰빙,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열풍과 맞물려서 한국의 음식들이 충분히 더 팔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국 리스크는 생각을 안 해도 될지 좀 궁금합니다. 중국이 이제 약간 따라하는 거, 그래서 따라해서 그거를 저가로 확 풀어버리는 거, 이거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김치도 따라 만든다고 하고 이제 식혜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좀 중국이 이렇게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타격을 줄 가능성, 이 부분을 리스크로 생각을 하진 않아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나빴죠. 너무 많이 따라들 하고 이제 네. 저작권에 대해서 그냥 뭐 생각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경쟁을 하면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뭐 태양광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덤핑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중국과 경쟁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찍어 누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일단 식품 쪽 보시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불닭볶음면의 아류작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 견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중국 시장이 안 열렸다가 열려서 이제 삼양식품이 굉장히 튄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대륙을 좀 개척을 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인들도 많이 이제 한국 관광 많이 놀러 오고 있는데 뭐 네. 루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리브영 갔다가 그다음에 불닭볶음면 사서 집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루트가 좀 유행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 내에서도 중국 식품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틱톡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SNS에서도 한국 음식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노이즈 마케팅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 측면에서 봤었을 때 중국 이제 유명하다고 하지만 많이 네. 팔린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제 음식이나 혹은 라면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제 불닭볶음면 그 자체 혹은 이제 K푸드 같은 경우에는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걸 침범하는 거는 순수하게 제조업의 입장에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아마 꺾였을 거면 진작에 꺾였을 거지 지금 상승세를 봤었을 때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이제 대륙을 개척을 하면서 리스크가 완화가 될 것이다. 중국은 지금 잘 개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티플 축소보다는 확대 측면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중국 시장이 오히려 더 활발히 개척이 되고 있다.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먹거리가 우리 시장을 점령하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그쪽 시장을 진출해서 잘 공략해서 오히려 매출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문화 자체가 조금 다를 거라고 보는데 네. 뭐 일본을 예를 들면 이치라는 라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뭐 그 짝퉁으로 이쯤만 라면이 나온다고 하시면 드시겠어요? 만약 있다 그러면 아니요? 아니죠. 똑같아요. 중국산이 짝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브랜드 자체가 공고가 됐고 나는 그 브랜드의 음식을 먹고 싶은 거죠. 불닭볶음면이 먹고 싶은 거지 불닭볶음면의 아류가 먹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벌리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맛집을 찾아갈 때 맛집에 줄 서잖아요. 뭐 네. 1시간, 2시간 줄 서서 먹죠. 근데 그 옆에 비슷한 식당이 있다고 해서 가지는 않거든요. 나는 그렇죠. 이걸 즐기고 싶은 거지 비슷한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면 K푸드들의 어떤 브랜드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중국산이 그럼 뭐 침범하는 게 전혀 없을 거냐?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 식당에서 그냥 가볍게 주는 음식들 그런 것들은 중국산이 들어와서 뭐 판매가 되고 그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팔고 있는 뭐 장류라든가 아니면 김밥 뭐 이런 것들이
중국산으로 인해서 금방 침해가 될 거냐. 우리나라 업체들이 브랜드를 공고한 그런 식품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인증받고 그다음에 그 제품의 어떤 음식의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증받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침해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을 공략함에 있어서도 물론 가성비를 따지는 업체 입장에서는 비슷한 맛을 그냥 대충 사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내나 뭐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유럽,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리 한국의 음식 자체를 맛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이제는 점점 보기 시작하면서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보면서 들어가고 우리가 보통 딱 그걸 먹고 싶은 거지 그거랑 비슷한 걸 먹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타격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K푸드가 조금 더 잘 내려면 결국은 문화적인 배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우리 엔터랑 같이 또 엮여가지고 좀 연예인들이 우리 K 음식 푸드를 조금 더 넓혀가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전략을 세워본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좀 이런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투자에 접근해서 봤었을 때는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좀 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네. 이제 이제 꺾이는지 여부를 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컬처로 좀 넓게 해서 보시면은 화장품이랑 그다음에 현재 좀 푸드랑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한데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떨어져서 계속 떨어지는 이제 종목도 있고 좀 기업 입장에서 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사이클 산업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화장품은 이제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파는 전략이 보통 유효를 하고 이제 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다 괜찮은데 특징적으로 봤었을 때 여름에 또 비슷하게 또 강합니다. 그래서 네. 겨울에 저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여름에 고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가의 흐름도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전략을 따지게 되면 이제는 아까 계속적으로 지금 세 번 정도 이야기하는데 네. 종목별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흑백 요리사가 잘 될지 못 될지는 모르는 것처럼 네. 이게 후행적인 요소로 이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 대한 수출입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혹은 이제 푸드 쪽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증설에 굉장히 예민한 종목입니다. 이제 최근에 일주일 안에 S&D라는 조금 불닭볶음 소스를 만드는 네, 그런 네. 회사가 증설을 했는데 이런 증설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캐파가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이게 투자 시기와 공장 증설 완공 시기와 겹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6개월 정도 땡겨서 이제 멀티플을 갖고 오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이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면은 일단 25년도 6월에서 10월 사이에 공장이 완공되는 종목들이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CJ와 삼양식품이 그런 멀티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도도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내년 여름 혹은 이제 1월에서 2월 정도 사이에 한 번 정도 이제 식품주들의 랠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입 데이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작가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K푸드들 이런 포인트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밀어야 된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K푸드 말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오사카 유니버셜 월드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최근에 가보고 보면 싶어요. 마리오 월드라고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마리오 월드가 생겼는데 거기 보면 마리오 그 게임 내 공간들을 구해놨어요. 테마파크에.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가 거기 테마파크 내에서 미니 게임 같은 것들을 즐겨요. 막 이렇게 동그라미 그 동전 그 두드리는 거 그런 것도 다 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것들이 보면 과거부터 그러니까 일본에서 문화의 힘을 쌓아온 거죠. 198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게임들을 출시해서 계속해서 판매하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약간 단절이 됐었어요. 마리오 게임들이 단절됐었고 그 게임 자체 인기가 치들었었는데 이것을 컨텐츠로 승화하면서 올라왔다는 건데요. 결국은 K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인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고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 문화와 좀 더 면밀하게 결집을 해서 이것들을 컨텐츠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K컬처를 주로 소비하고 있는 세대가 10대부터 20대, 30대 초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세대가 성장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문화 컬처들이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노년층이 아니고 젊은 층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우리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은 더 늘어날 거라 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마리오 월드 게임을 처음에 즐겼던 사람들 당연히 어른이 아니고 어린일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어린이가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그 마리오 월드에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K푸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젊은 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향후에는 우리의 브랜드, 물론 따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브랜드, 우리의 것은 좀 더 고급화되고 우리나라 특색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 푸드를 강조한다 그러면 충분히 더 승산이 있다라고 봅니다. 개성이 필요한 부분인 거네요. 그런 그렇죠. 개성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캐릭터성으로 젊은 층부터 잘 공략을 하면 그 젊은 층이 또 성인이 돼서 계속 수요를 할 테니까 네. 음식에서도 그런 맛의 개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료가 좀 궁금합니다. 이 CU 사진이 있는 자료가 아파트랑 같이 있는데 네. 식품이랑 아파트랑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가져오신 건가요? 이거 그냥 보여주시면 네. 네. 이거 어디 같으세요? 이거요? 네. 저희 집이랑 비슷. 송도? 서울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도곡동. 네, 네. 부분이죠. 이렇게 몽탄 신도시입니다. 몽탄? 네. 몽탄이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몽탄이 어디예요? 네. 몽골에 몽탄 있는 도시인데 고깃집 이름인데 몽탄이 있네. 몽골의 도시인데 네. 이것을 이제 동탄 신도시랑 결합시켜서 몽탄 신도시라고 불러요. 몽- 그만큼 있는 몽 얘기예요? 실제로요. 그래요? 네. 몽골의 이 몽골이 정말로 한국화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게- 저게 몽골이라는 거죠? 몽고요. 지금 몽골입니다. 와. 한국식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몽골입니다. 그래서 지금 CU 편의점이 몽골에 한 400개 정도 들어가고 있고 와. 근데 한국식 식당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특이한 건 여기에 한국식 주소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식 주소? 네, 한국식 도로명 주소 같은 오. 그런 시스템 자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해외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네. 근데 몽고 생각해 보면 땅이 넓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게요. 네, 이런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 자체를 본받아 하고 싶어하고 들어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이야.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한국의 문화는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퍼질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스템, 한국의 문화, 컬처 그리고 한국의 음식료 문화도 자연스럽게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오호.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냥 한강이나 저기 또 남산타워 가가지고 찍은 사진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와 진짜 한국 문화가 여기저기 확산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양식품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사재기 얘기 때문에 좀 올라가고 했다가 여러 가지로 좀 오늘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화장품주 쪽도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은 좀 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K뷰티가 어쨌든 지금 문화적으로 계속 잘 나가곤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K뷰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K푸드 쪽으로 계속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외부적인 환경이나 이제 봤었을 때는 이제 라면 이제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올라가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오기엔 조금 애매한 구간이 있고요. 네. 이제 비슷하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무비자 입국도 그렇고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는데 유커라고 많이 하죠. 이제 네. 그래서 와서 이제 한국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돌다가 이제 출국하기 이전에 이제 화장품을 잔뜩 싸서 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중국인들 가장 이제 큰 소비층 10대, 20대들이 보여주고 있을 만한 그런 컬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마찬가지로 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은 여기서 먹을 수 있겠지만 현지 가서 먹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만큼 이제 지금 당장은 조금 뷰티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실제로 이제 행사 올리브영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네. 사가는 쪽이 많고 이게 사이클 산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아직은 푸드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외에서 즉 이제 한국에서 먹는 불닭볶음면이 맛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에서 먹는 불닭볶음면이 맛있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이제 우리 이제 비슷한 이야기로 한국에서 사가는 화장품이 현지에서는 조금 더 인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현재는 뷰티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이제 수출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내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식품 쪽이 조금 더 좋고요. 올해 지금 당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뷰티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이제 보시면서 이제 김 이야기도 이제 한번 다루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검은 반도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해양 쪽에서 생산을 계속하다가 최근에 이제 김 생산 업체가 김 자체를 토지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번 정도 김 붐이 한번
보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J 씨푸드 같은 이제 김 같은 종목들 내년도 한번 지켜보시게 되면은 한 번 정도 상승 랠리는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 육지에서 기르는 거는 CJ가 같이 하고 있어요. 네. 한다고. 네네. 육지에서 기른대요. 육지에서. 이 해양이 좀 더러우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요즘 기온이 깨끗하게 높아져서 이제 토지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에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같은 질문 딱 마지막으로 빠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지금 당장은 뷰티가 좀 더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의 분위기가 지금 당장은 좋으니까. 근데 조금 더 멀리 보면 푸드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전 뭐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싶어요. 둘 다 앞서거니 둘 다? 뒤서거니 가지 네. 않을까. 지금은 잠깐 뭐 뷰티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2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 이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원년, 내년 후년 되면 한국의 관광 컨텐츠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는 게 올리브영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K-뷰티를 경험하고 있고 그 사람들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 K-뷰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또 궁극적으로 결국은 K-푸드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건 우리나라에서 직접 들어와서 한국의 음식 문화를 지금 접하기 시작한다면 그 나라에 돌아가서 한국 문화들, 한국의 음식들을 더 소비하고 싶어질 거고 그러면 K-푸드의 소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점점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전 둘 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전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마디를 듣고 마무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 오셔서 작가님께서 먼저 한 마디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안 뜨네요. 네,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적어놨는데 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인데 나의 소원에 이런 얘기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나의 국방력 같은 경우에는 나를 지킬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남을 침략하지 않고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흐름들이 더 커지면서 한국의 K컬처 그리고 한국의 K푸드의 힘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소프트 파워가 되게 중요한데 네. 거기서 이제 어떤 IP를 어떻게 창출을 해서 그거를 우리의 수익으로 가져오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김밥 뭐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딴 회사가 김밥 뭐 중국 회사가 김밥 많이 팔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 김진만 대표님은요? 네, 저는 한마디로 하면은 잘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봤었을 때 진짜로 푸드 관련돼서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SNS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뭐 한국 음식들을 많이 먹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문화로 보시게 되면 확산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비건 열풍도 많이 불었는데 네. 사실 이제 비건 하시는 분들 이제 한국 절 한번 이제 일주일 정도 묵어보시면은 네. 잔뜩 이제 즐기고 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상으로도 찍히게 되면은 이게 주가의 성장에도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조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잘 나가는 데 이유가 있으니까 내년도 농사를 짓는 이제 심정으로 한번 정도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하게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또 하나의 축 K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인베스트의 김진만 대표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님 범송공자 우리 장우진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